어머니는 소화 안 되시니까 이거 드세요. 며느리는 제 앞에 신내가 나는 찬밥 덩어리를 툭 던져놓고 자기 남편 밥그릇엔 윤기 흐르는 갓 지은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았습니다. 아니, 나도 새밥 먹을 줄 아는데. 아유, 어머니. 노인이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치매 빨리 와요. 다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 말에 아들놈마저 숟가락을 들며 거들더군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주는 대로 좀 드세요, 제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밥만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이 싸가지 없는 아들 내외의 밥상머리 교육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식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 그날의 통쾌한 사이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1장 40년 묵은 짐을 버리고 식모살이 들어가는 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화면을 보니 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다. 너희는 먹었냐? 아이고, 혼자 드시기 적적해서 어떡해요. 수학이 넘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꿀을 바른 듯 끈적합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어디 아프냐? 아니요. 어머니 혼자 그 넓은 집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내가 어린애냐, 걱정 마라. 어머니, 고집 그만 피우시고 합가하세요. 합가는 무슨, 나는 내 집이 편하다. 전세 놓으면 그 돈으로 어머니 노후 자금도 넉넉해지고 저희가 모시면 생활비도 굳잖아요. 그래도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훈이가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손주 녀석 이름이 나오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편 49제 지낸 지 일주일, 텅 빈 집이 무덤처럼 고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뜻대로 하자. 결국 나는 4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나는 남편이 아끼던 서재책들과 내 옷가지들을 박스에 담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니, 이 퀴퀴한 냄새 나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게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냐? 다 내 시아버지 손때 묻은 것들이다. 아휴, 새집 인테리어 다 망쳐요. 며느리가 인부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칩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박스들은 다 폐기 처분해 주세요. 얘야, 그건 안 된다. 내 아범이 평생 모은 책이야. 요즘 누가 종이책 봐요? 먼지 날려서 지훈이 기관지에 안 좋아요. 그래도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합니다. 짐 줄이셔야 방 내어드려요. 아니면 그냥 여기 혼자 사시든가요. 나는 입을 다물고 남편의 책들이 트럭 짐칸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던져지는 걸 지켜봅니다. 아들 녀석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방문 하나를 가리킵니다. 어머니, 짐은 여기에 푸세요. 문을 열어보니 부엌 다용도실 바로 옆에 붙은 좁은 방입니다. 창문은 북쪽으로 나 있고 햇볕은커녕 찬바람만 쌩쌩 듭니다. 얘야, 저기 남양방 비어있지 않냐? 거기는 지훈이 공부방이에요. 지훈이 아직 초등학생 아니냐? 굳이 큰 방이 필요해? 어머니, 요즘 애들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며느리가 정색하며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낮에 거실이나 노인정 나가 계실 거잖아요. 잠만 주무실 건데 큰 방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여긴 너무 춥고 어둡구나. 보일러 틀면 돼요. 얼른 정리하세요. 며느리는 쌩안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짐을 대충 밀어넣고
부엌으로 나가봅니다. 냉장고 정리를 도우려는데 며느리가 달려와 내 손을 탁 칩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반찬 좀 넣어주려고. 냉장고 냄새 배요. 며느리가 매직펜을 가져와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줄을 찌긋습니다. 여기 맨 밑에 한 칸만 어머니 쓰세요. 뭐라고? 김치나 장아찌 같은 냄새나는 반찬은 절대 위로 올리지 마세요. 야, 식구가 같이 사는데 내 거가 어디 있냐? 요즘은 위생 때문에 다 이렇게 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에 들어옵니다. 오셨어요? 얼른 씻고 와요. 갈비찜 해놨어.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식탁을 차립니다. 나도 시장기가 돌아 식탁 의자를 빼고 앉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지정해준 자리는 식탁 모서리, 밥솥 바로 옆자리입니다. 밥그릇을 보니 누렇게 변한 밥 덩어리가 담겨 있습니다. 얘야, 밥이 좀 오래된 것 같다? 어제 남은 밥인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새밥 냄새가 이렇게 구수한데. 어머니는 소화 기능 약하셔서 갓 지은 밥 드시면 체해요. 며느리가 내 밥그릇을 툭 밀며 말합니다. 찬밥이 저항성 전분이라 혈당에도 좋대요.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갈비찜 냄비는 아들 녀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젓가락을 갈비 쪽으로 뻗자 며느리가 재빠르게 막아섭니다. 어머니, 갈비는 질겨서 이상해요. 나 아직 이 튼튼하다. 아유, 나중에 치과 비용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며느리는 국물에 퉁퉁 부른 당면 몇 가닥을 내 밥그릇에 얹어줍니다. 이거 국물에 밥 비벼 드세요. 부드럽고 좋죠? 아들 녀석은 제 마누라가 퍼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며 한마디 거듭니다. 엄마, 수진이 말 들으세요.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구멍으로 찬밥이 모래알처럼 넘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허리가 욱신거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거실로 나옵니다. 며느리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디 가냐?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있어서요. 아침밥은? 민수 씨랑 지훈이는 시리얼 먹여보냈어요. 며느리가 욕실 앞 빨래 바구니를 가리킵니다. 참, 어머니, 저기 빨래 좀 부탁드려요. 세탁기 돌리면 되냐? 아니요. 제 블라우스랑 속옷은 비싼 거라 손빨래 해야 해요. 나 허리가 아파서 쭈그리고 앉기가 힘든데. 어머니, 운동 삼아 살살 하시면 되죠. 며느리가 핸드백을 고쳐 매며 웃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몸 굳어요. 소일거리가 있어야 치매 예방도 되고요. 뭐라고?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드세요.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나는 욕실 의자에 쪼그려 앉아 며느리의 레이스 달린 속옷을 비벼 빱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한참을 일했더니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말대로 텅 비어 있고 네 칸에만 쉰 김치 쪼가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수야, 애미다. 네, 엄마 왜요? 저 지금 바쁜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 수진이 나갔어요? 그래, 점심을 굶게 생겼다. 엄마 찬장 찾아보면 라면 있을 거예요. 그거 드세요. 라면? 내가 밀가루 먹으면 속 쓰린 거 알지 않냐? 아, 진짜.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민수야. 끊어요. 나중에 통화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집니다. 나는 찬장을 뒤져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라면 하나를 찾아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가습을 위해서 치익 소리를 냅니다. 오후가 되자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왔냐?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손주 녀석이 뒷걸음질 칩니다. 으악, 무슨 냄새야? 응? 무슨 냄새? 손주가 코를 틀어막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할머니한테서 파스 냄새랑 노인 냄새나. 냄새나니까 저리 가. 지훈아,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아, 싫어. 내 방 쪽으로 오지 마. 아이가 쾅 하고 제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녁 때 퇴근한 아들 내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지훈이가 나보고 냄새난다고 피하더라. 섭섭하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어머니, 애가 코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도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어머니가 파스 좀 작작 붙이세요. 집안에 맨소레담 냄새 진동을 하잖아요. 아들이 거실벽에 못을 박더니 종이 한 장을 내 방문 앞에 겁니다. 지훈이 공부 중, 노크 필수, 정숙 요망. 엄마, 애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거실 나오실 때도 조심해 주세요. 이게 뭐냐? 내가 죄인이냐? 서로 배려하며 살자는 거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거실 TV에서 트로트 가요 무대가 한창입니다. 내가 흥얼거리며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리모컨을 낚아챕니다. 어머니, 시끄러워요. 나 저거 보는 낙으로 사는데. 지훈이 영어 듣기 평가 숙제해야 해요. 며느리가 채널을 뉴스 채널로 돌려버리고 볼륨을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TV는 하루에 1시간만 보세요. 내가 내 돈 내고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대냐? 어머니 돈이라니요? 아파트는 전세 줬잖아요. 그 전세금 너희가 가져갔지 않냐? 그건 저희가 보관해 드리는 거죠.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럼 생활비라도 좀 다오. 어머니 여기서 드시고 주무시는 게 다 생활비죠. 뭘 더 바라세요? 저녁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띵동하고 도착합니다. 커다란 광어의 접시가 식탁에 올라옵니다. 와, 회다. 손주 녀석이 신이 나서 젓가락을 듭니다. 나도 모처럼 입맛을 다시며 식탁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 상추 좀 씻어오세요. 그래, 알았다. 부엌에서 상추를 씻어 물기를 털어내오니 이미 회 접시가 반이나 비어 있습니다. 내가 젓가락을 들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머니, 날 거 드시면 배탈 나요. 나 회 좋아한다. 아니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노인분들 비브리오 폐혈증 걸리면 치사율 높대요. 며느리가 상추 바구니를 자기 쪽으로 당기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누룽지 끓여드릴게요. 속 편하게. 여보, 어머니 누룽지 좋아하시잖아. 그치? 아들 녀석이 회 한 점을 초장에 푹 찍어 입에 넣으며 우물거립니다. 그럼 엄마는 누룽지가 최고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 구석으로 갑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내 등 뒤로는 찬 바람만 붑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어 방바닥이 얼음장 같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작은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영감, 나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몰라.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돈 안 드는 늙은 식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돈도 내 돈이라는 자식들. 저녁 밥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들 녀석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눈치를 살핍니다. 민수야, 회사에 무슨 일 있냐? 왜 밥을 깨작거려? 아, 그게 아니고요. 엄마. 그래, 말해봐라. 이번에 제가 추진하는 사업 확장이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으신 사망보험금이랑 엄마 적금 든 거 있죠? 그건 왜 묻냐? 그거 합치면 한 2억 되죠? 저 좀 빌려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민수야, 그게 어떤 돈인데 그러냐? 내 아버지 목숨값이고 내 노후 자금이다. 아이 참, 누가 떼먹는데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 나 늙어서 병들면 그 돈으로 병원 가야 해. 아들 녀석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상속세 내고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요. 뭐라고? 미리 좀 쓴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죽어.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벌써 상속 타령이야. 아, 답답해 진짜. 늙으면 돈 쥐고 있어봤자 사기나 당하지 뭘 알아요. 옆에서 밥알을 새고 있던 며느리가 거듭니다. 어머님,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요즘 은행 이자도 쥐꼬리만 한데 아들 사업 도와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자 쳐서 용돈 넉넉히 드리잖아요. 너희가 주는 용돈 필요 없다. 내 돈 내가 지키고 살란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모시고 산다니? 내 발로 들어와서 식모처럼 일해주는데 그게 모시는 거냐? 어머님, 며느리가 눈을 세모꼴로 뜨고 쏘아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식모라니요. 틀린 말 했냐?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건 어머님 운동 삼아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공짜로 재워드려요? 됐다.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서는 부부가 쑥덕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려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갔다가 기가 막힌 꼴을 봅니다. 냉장고 문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각자 먹을 건 각자 해결하기. 생활비 더치페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쌀독을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 방문이 빼꼼 열려 있어 보니 그 안에 내 쌀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야, 쌀독을 왜 안방에 가져다 놨냐? 며느리가 마스크팩을 붙인 얼굴로 나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 돈 내가 지킨다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살림 지켜야죠. 쌀이며 부식비며 다 돈인데 이제부터 철저하게 나눠서 써요. 야, 이년아, 시애미 밥줄을 끊겠다는 거냐?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 2억 들고 나가서 사드세요. 뭐라고? 아, 그리고 전기세도 반반 낼 거 아니면 아껴 쓰세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전기밥솥 코드를 확 뽑아버립니다. 보온으로 해두면 전기세 제일 많이 나가요. 밥 드실 때만 코드 꼽으세요. 식탁 위에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어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며칠 뒤 잇몸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씹을 때마다 머리가 쭈뼛 정도로 아픕니다. 저녁에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사정해 봅니다. 민수야, 나 이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치과 좀 데려다다오. 치과는 왜요? 또 충치 생겼어요? 아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단다. 임플란트요? 그거 하나에 100만 원도 넘잖아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엄마, 지금 그 돈이면 지훈이 영어 학원 2달치예요. 그냥 죽 드세요. 그 연세에 임플란트 해봤자 몇 년이나 쓰신다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틀리 하세요, 틀리. 의료보험 되잖아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TV를 켭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택배 왔습니다. 며느리가 총알처럼 뛰어나갑니다. 어머, 왔나봐. 현관에 커다란 박스가 2개나 들어옵니다. 하나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 하나는 길쭉한 골프채 박스입니다. 여보, 이거 봐. 내가 주문한 거 왔어. 며느리가 쇼핑백에서 꺼낸 건 번쩍거리는 명품 핸드백입니다. 와, 죽인다. 이거 300만 원짜리 아니야? 응, 이번 신상이야. 예쁘지?
아들 녀석도 골프채를 꺼내 휘둘러 봅니다. 이야, 그립감 장난 아닌데? 이걸로 치면 비거리 20m는 더 나오겠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나갈까? 좋지. 셋째 테스트 해봐야지. 두 사람은 내 앞에서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나는 욱신거리는 잇몸을 부여잡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내 이빨 고칠 돈은 아까워하면서 자기들 노는 돈은 펑펑 쓰는 꼴이라니. 너희들 돈 없다더니. 어머니, 이건 품위 유지비예요. 사업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다고요. 며느리가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거울을 보며 대꾸합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제가 산 건데 왜 눈치를 주세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분리수거장에 낯익은 물건들이 보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이게 뭐야?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낡은 가방. 남편이 생전에 보물처럼 아끼던 낚싯대 가방입니다. 그 옆에는 내가 시집올 때 해왔던 자개 보석함이 뚜껑이 열린 채 뒹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 나는 빗물 바닥에 주저앉아 낚싯대 가방을 끌어안습니다. 이미 빗물에 젖어 축축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누가. 그때 며느리가 우산을 쓰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옵니다. 어머님. 비 오는데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이년아. 네가 버렸냐? 네가 버렸어? 아, 그거요? 곰팡이 냄새나서 버렸어요. 뭐라고? 이건 내 시아버지 유품이야. 유품? 유품이고 뭐고 베란다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코를 찡긋거립니다. 지훈이 기관지 안 좋은 거 아시면서 왜 자꾸 쓰레기를 끼고 사세요? 이게 쓰레기냐? 이게 쓰레기야? 남들이 보면 쓰레기죠. 냄새나는 거 싹 다 치워야 집이 깨끗해지죠.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힐끔거립니다. 저 집 며느리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왜 저러나 몰라. 노인네가 빗속에서 뭘 줍고 있네.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며느리는 당당합니다. 어머님,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경비 아저씨가 수거해 가게 놔두시고요.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버린다. 때마침 아들이 퇴근해 차에서 내립니다. 무슨 일이야? 왜 비 맞고 이러고 있어? 민수야. 내 마누라가 아범 낚싯대를 버렸다. 내 자괴함도. 나는 아들 바짓가랑이를 잡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 손을 슬쩍 떼어냅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옷 다 버리겠네. 이거 다시 들여놔라, 어서. 아, 엄마. 솔직히 그거 집만 되잖아요. 아버지가 쓰시던 거 낡아서 쓰지도 못해요. 뭐? 수진이 말이 맞아요. 집도 좁아 죽겠는데 이런 고물 좀 치웁시다. 너 지금 고물이라 그랬냐? 남들이 봐요. 빨리 들어가요. 아들은 며느리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현관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자개함은 이미 깨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낚싯대 가방 속에서 남편이 낚시터에서 입던 조끼 하나를 겨우 건져냅니다. 그리고 찢어진 앨범 한 권.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품에 안은 조끼에서 남편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집에 들어옵니다. 거실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 진짜 웃겨. 배꼽 빠지겠네. 자기야, 저거 봐봐. 완전 대박이다.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들의 등 뒤로 내 방문을 잠급니다. 철컥. 젖은 옷을 벗지도 않고 북향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닦아냅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보, 저것들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를 뿌드득합니다. 욱신거리는 잇몸 통증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큽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려다 멈칫합니다.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자기야, 근데 엄마 돈 언제 주실까?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몰라, 늙은이가 고집이 세서.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빨리 받아내. 나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요양병원 알아보는 중이니까. 정말? 엄마 보내버리게? 응,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받아주는 데 있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유리가 쩍하고 금이 갑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내 방으로 돌아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패륜적인 대화가 내 전화기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더 이상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들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젖은 남편의 조끼를 가슴에 품고 다짐합니다. 이제 이 집에서 어머니 김영자는 죽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더 이상 식모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짐짝 취급을 당하던 늙은이의 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립니다. 내 가슴 속에도 천둥이 칩니다. 훔쳐보다.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이가 외출 준비를 하며 나를 부릅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씨 방 청소 좀 싹 해주세요. 청소? 엊그제 하지 않았냐? 아휴, 민수 씨가 비염이 심해져서요. 먼지 한 톨 없게 책상 밑까지 닦으세요. 허리 아파 죽겠는데. 운동이라니까요. 운동. 며느리는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에 나를 힐끔거립니다. 전화 갔다 올 테니까 꼼꼼히 하세요. 검사할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걸레를 집어듭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늙어서 자식놈 방구석이나 닦고 있다니. 아들 방에 들어가 책상 밑을 기어다니며 먼지를 훔칩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어 닫으려는데 뭔가 툭 튀어나와 있어 잘 닫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정리를 좀 하고 살지.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카드 명세서가 난잡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구석에 웬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평소 같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며칠 전 엿들은 통화 내용이 뇌리에 스칩니다. 요양병원 알아보는 중이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듭니다. 입구 봉인도 되어 있지 않은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맨 앞장에 적힌 글씨를 읽자마자 눈앞이 핑 돕니다. 위임장,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서, 대상 물건지는 내 명의로 된 시골 땅 500평과 지금 전세 준 아파트입니다. 이 도둑놈들이. 손이 벌벌 떨려 서류가 바스락거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에 끼워진 팜플렛입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홍보물인데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가족동에 2인만 있으면 강제 입원 가능. 외부 출입 철저 통제. 면회 제한 구역 운영. 그 옆에 아들 녀석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입원 비월 60만 원, 제일 싼 곳. 치매 진단서 필요함. 숨이 턱 막혀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나를 돈 한 푼 없이 저런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내 재산을 싹 다 가로챌 작정이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민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이 종이 쪼가리들을 찢어발기고 싶지만 그러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정신 차려라, 김영자.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죽는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손이 너무 떨려 카메라 초점이 자꾸 나갑니다.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꽉 붙잡고 심호흡을 합니다. 찰칵, 찰칵. 위임장, 대출 신청서, 그리고 그 끔찍한 병원 팜플렛의 메모까지 선명하게 찍습니다.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맞추고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 처음 있던 그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을 대충 닫고 나와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청심한 한 알을 씹어 삼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가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아들 방으로 가서 바닥을 손으로 훑어봅니다. 뭐 대충 하셨네. 아들 녀석이 넥타이를 풀며 내 방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왜 그러냐? 나는 태어난 척 방문을 엽니다. 아들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번들거립니다. 엄마,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 좀 주세요. 인감? 그건 갑자기 왜? 아,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요. 엄마 기초연금 수령 확인해야 한다네요. 기초연금? 그거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본인 확인 다시 해야 한대요. 대리인 신청하려면 인감 필요하고요.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내 인감 가져다가 대출 서류에 찍으려는 수작이 뻔합니다. 나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도장이 어디 있더라? 장롱 서랍에 두셨잖아요. 빨리요. 내일 아침에 가야 해요. 아니, 내가 엊그제 짐 정리하다가 어디 깊숙이 쑤셔 박았는데. 아, 진짜.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이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내가 몸으로 문을 막으며 말합니다. 내가 찾으마. 지금 장롱 안이 난장판이라 너 보면 기절한다. 아휴, 그럼 빨리 찾아서 식탁 위에 두세요. 까먹지 말고요. 그래, 알았다. 밥이나 먹어라.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다가 거실로 나갑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또 깜빡깜빡하셔? 도장 둔 곳도 기억 못하네. 진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잘 됐네 뭐. 진단서 끊기 쉽겠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악마들의 속삭임.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옷을 챙겨 입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찻집. 구석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40년 지기이자 은퇴한 법무사 최 변호사입니다. 형수님,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습니까? 최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놀라서 묻습니다. 최 변호사, 나 좀 살려줘요. 무슨 일입니까? 민수 그 녀석이 속 썩입니까?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넘겨보던 최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이런 천하의 호로 자식들. 그가 탁자를 쾅 내리칩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형수님을 폐쇄병동에 가두고 돈을 뺏으려 합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수님, 지금 당장 선수 쳐야 합니다. 저놈들이 서류 위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최 변호사가 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어 내려갑니다. 첫째, 부동산은 무조건 현금화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형수님 이름이 없어져야 저놈들이 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 지금 내놓으면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부동산 매입업체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넘기면 오늘 당장이라도 잔금까지 치러줍니다. 20%면 1억이 넘는 돈인데, 형수님, 돈 1억이 문제입니까? 저놈들한테 뺏기고 감옥 같은 병원에 갇히시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요, 답답한 소리 했네요. 다 팔아주세요. 10원 한 장도 남기지 말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그냥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뺏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신탁을 설정하죠. 그리고 즉시 연금 보험에 넣어서 매달 형수님 생활비로만 나오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원금의 90%가 넘게 설정하면 저놈들도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최 변호사만 믿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못하게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제 친구 영식이 형님 얼굴 봐서라도 제가 이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최 변호사가 내민 위임장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주가 붉게 물든 도장 자국이 마치 내 피눈물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에 들러 청심환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 싸움입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들 내외가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공원 좀 걸었다. 도장은요? 찾으셨어요? 아들이 대뜸 손부터 내밉니다. 나는 힘없는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나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내가 요즘 몸도 너무 안 좋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네. 두 사람의 눈이 반짝 빛납니다. 너희한테 짐 되기도 싫고 그냥 공기 좋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쉬고 싶구나. 정말이요? 엄마, 진짜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들 녀석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갑니다.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표정 관리를 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랑 사시는 게 좋죠. 요양원은 좀. 아니다. 너희도 젊은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않냐? 시설 좋은 곳 있으면 알아봐다오. 아유, 어머니가 원하시면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봐야죠. 아들이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억지로 보내려던 참에 제 발로 가겠다니 굴러들어온 호박이라 생각했겠지요. 근데 당장은 좀 그렇고 며칠 생각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너희 이번 주말에 여행 간다고 했지? 다녀오렴. 나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인감도장은 너희 다녀오면 주마. 지금은 만사가 귀찮구나. 아들의 얼굴에 잠시 실망감이 스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행 다녀와서 바로 요양원 알아보고 수속 밟죠. 그래, 그러자. 자기야, 잘됐다. 우리 이번 여행 가서 축배 들어야겠네. 며느리가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을 고릅니다. 어머님 안 계시면 그 방 터서 거실 넓히면 되겠다. 저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표정하게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나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냅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준비됐습니다. 진행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폭풍전야 같은 밤이 깊어갑니다. 집을 나가다 새벽부터 현관이 시끌벅적합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으며 생색을 냅니다.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꺼내 드시고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다녀오렴. 엄마, 인감도장 꼭 찾아두세요. 갔다 와서 바로 처리하게요. 아들 녀석은 끝까지 도장 타령입니다. 걱정 마라. 푹 쉬고 와. 네, 엄마도요. 가자, 자기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집니다. 나는 베란다로 가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막혔던 숨이 터져 나옵니다. 후, 이제 시작이다. 답답한 마음에 근처 공원으로 나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운동하는 노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저만 치서 신나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화려한 형광색 등산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꽤 있어 보이는데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바탕 춤을 끝낸 그분이 땀을 닦으며 내 쪽으로 걸어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분이 내 옆에 털썩 앉으며 에너지 드링크를 땁니다. 언니,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네, 저요? 그래, 여기 언니 말고 누가 있어? 무슨 근심 있어?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넉살이 보통이 아닙니다. 화려한 젤 네일을 한 그분의 손톱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손을 보니 뭉툭하고 거칠어진 손톱의 때가 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감추게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요. 재미? 늙어서 재미는 돈 쓰는 재미지. 그분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줍니다. 나 이거 봐라. 어제 실버타운 친구들이랑 호텔 가서 뷔페 먹고 왔어. 인당 15만 원짜리. 15만 원이요? 놀랄 거 없어.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분은 속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언니처럼 궁상 떨었어. 자식 새끼들한테 다 퍼주고. 자식한테요? 응. 근데 남편 죽고 나니까 이것들이 내 재산만 탐내더라고. 그래서 싹 정리하고 실버타운 들어갔지. 실버타운. 거기 비싸지 않나요? 비싸지. 근데 그만큼 대접받아. 자식은 남이야, 언니.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는 게 최고의 복수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최고의 복수? 송 여사가 내 어깨를 툭 칩니다. 언니도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짐짝 취급당해. 나간다. 내일 우리 타운에서 댄스 파티 있거든. 드레스 사러 가야 해. 송 여사가 엉덩이를 흔들며 멀어집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 나라고 못할 거 없지.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최 변호사님, 접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형수님,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지금 당장 그 부동산 매입업체 사람들 부르세요. 네, 벌써요? 아드님 여행 갔습니까? 네, 갔어요.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합니다. 1시간 뒤 최 변호사 사무실.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앉아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전문업체 사람들입니다. 김영자 여사님, 물건 확인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아파트랑 시골 땅 합쳐서 시세가 60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당장 현금화 하시려면 20%는 깎아주셔야 합니다. 20%면 12억인데요. 최 변호사가 옆에서 난색을 보입니다. 사장님,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닙니까? 10%만 하시죠. 변호사님,
저희도 취등록세 내고 뭐하고 하면 남는 거 없어요. 당일 입금 조건인데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업체 사장이 배짱을 부립니다. 최 변호사가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형수님, 12억이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니요 합니다. 네. 오늘 당장 처리해 주세요. 12억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형수님, 그 돈 아끼려다가 저놈들한테 발목 잡히느니 차라리 덜 먹고 마음 편하게 살랍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업체 사장이 놀란 눈치입니다. 여사님, 결단력이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48억에 진행하시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쾅, 쾅, 쾅. 인주밥을 먹은 도장이 서류마다 붉은 자국을 남깁니다. 이 도장을 그토록 탐내던 아들 녀석 얼굴이 떠오릅니다. 민수야, 이 도장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내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됩니다. 띵동. 입금 48억 원. 0이 너무 많아 세기도 힘듭니다. 최 변호사님, 이거 바로 묶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신탁 계약서를 내밉니다. 이 돈은 특정 금전 신탁으로 들어가서 형수님 외에는 누구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로 나오는 종신형 연금도 가입했습니다. 해지는요? 본인이 직접 오셔도 해지 위약금이 원금의 90%입니다. 사실상 깰 수 없는 돈이죠. 자식들이 소송 걸어도 10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내 재산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거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 여사님이 사는 실버타운으로 가렵니다. 거기 VIP 룸 남은 거 있나 알아봐 주세요. 운 좋게도 남양 로열층 방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 10억에 월 생활비 300만 원.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려 엄두도 못 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바로 계약합니다. 일사천리로 모든 계약을 마쳤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30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1톤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기사 양반, 아파트 후문 쪽으로 조용히 와주세요. 이삿짐이 맞나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박스 몇 개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아들 집. 나는 내 좁은 북향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엽니다. 며느리가 사준 싸구려 시장표 몸빼 바지, 보풀인 낡은 스웨터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큰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옷들을 쓸어 담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미련 없이 우겨 넣습니다. 정작 챙길 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의 사진첩, 내가 아끼던 실크 스카프 2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작은 라면 박스 하나도 채우지 못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라고 해서 찍었던 나만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액자를 떼어내 쓰레기 봉투에 처박습니다. 유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식탁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을 치를 차례입니다. 하얀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 친자관계 단절 선언서를 넣습니다. 법적 효력은 약할지 몰라도 내 의지를 보여주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봉투에 넣습니다. 메모지에 매직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내 밥값이다. 이제 너희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습니다. 그 옆에 아들집 현관 열쇠와 카드키를 나란히 둡니다. 할머니, 차 왔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섭니다.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텅 빈 북향방,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냉기도 서러움도 이제는 끝입니다.
잘 있어라. 지옥 같던 집구석아. 도어락이 철커덕 잠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용달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기사님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네, 무거운 짐은 다 버리고 갑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더 클래식 실버타운으로 가주세요. 아이고, 좋은 데 가시네요. 차가 출발합니다.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바람에 씻겨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직 아들 녀석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이어서 며느리 번호도 차단. 이제 진짜 남이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라디오에서 유행가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 내 나이 76. 복수하기 딱 좋은 나이다. 밥값. 띠띠띠띠. 삐빅. 삐빅. 도어락 경고음이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아, 진짜. 왜 안 열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녀석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자기야, 번호 제대로 누른 거 맞아? 다시 해봐. 내가 우리 집 비번을 모르겠어? 910이 맞잖아. 띠띠띠띠. 삐빅. 아씨, 돌겠네 진짜. 엄마가 건드렸나? 아들 녀석이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엄마, 안에서는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어머니 주무시나? 전화해봐. 며느리 말에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나는 실버타운 라운지 소파에 앉아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들 녀석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겠지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뭐야? 없는 번호라는데? 설마 전화기 꺼놓으신 거 아니야? 아니, 없는 번호래잖아. 해지했다는 소리야. 뭐?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는 왜 해지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경비실 호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여기 1205호인데요. 안에서 문이 잠겼는지 안 열리네요. 마스터키 좀 가져와 주세요. 잠시 후 띠리릭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현관에 들어선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지 안 봐도 훤합니다. 캐리어를 팽개치고 거실로 뛰어들어왔겠지요. 엄마, 왜 문 안 열어줘요?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뿐일 겁니다. 거실 소파며 TV는 그대로인데 사람 온기가 없습니다. 어디 가셨나? 시장 가셨나? 며느리가 두리번거리다 내 방 쪽을 가리킵니다. 어머, 여보, 저기 봐. 내가 쓰던 북향방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냄새난다고 닫아두라고 난리치던 그 문입니다. 두 사람이 내 방 들여다보고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방 안에는 쥐새끼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덮던 이불이며 베개, 옷가지들이 싹 사라졌으니까요. 바닥에는 먼지 뭉치만 굴러다닙니다. 이게 뭐야? 도둑 들었어? 아니, 짐을 다 챙겨서 나갔는데? 설마 가출하신 거야? 그때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야, 여보, 식탁? 식탁 좀 봐. 식탁 정중앙에 놓인 하얀 편지 봉투.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듭니다. 이게 뭐야? 친자, 관계, 단절 선언서? 뭐라고? 줘봐. 아들이 봉투를 낚아채 내용을 훑어내립니다.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내가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쪽지. 내 밥값이다. 이제 너희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무슨... 아들 녀석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밥값이라니? 엄마가 미쳤나? 여보, 잠깐만. 엄마가 짐 싸서 나갔으면
돈은? 며느리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입니다. 인감도장 찾았어?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안방 장롱을 뒤집니다. 하지만 도장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내가 다 챙겨왔으니까요. 없어. 도장이 없어. 통장은? 보험 증권은? 하나도 없어. 싹 다 가져갔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아, 그 노인네가 우릴 속였어. 요양원 간다더니 도망갔다고. 아들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냅니다. 등기부 등본 떼봐.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을 본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소유권 이전? 뭐라고? 누구한테? 주식회사. 행복부동산 매입 대부?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 매매일자. 어제 팔았어. 아들이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절규합니다. 으아, 내 돈, 내 60억? 미쳤어. 진짜 미쳤어. 어떻게 하루 만에 집을 팔아? 땅은? 시골 땅은? 그것도 같이 넘어갔어. 전부 다. 아들이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내 돈 내놓고 가. 며느리는 옷장 문을 열고 내 남은 짐을 뒤집니다. 돈 될 거 없어? 금반지라도 남겨뒀을 거 아니야.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건 낡아 빠진 내복과 구멍난 양말뿐입니다. A씨, 냄새나는 걸레 쪼가리만 남겨놓고 갔어. 며느리가 내 낡은 옷을 집어 던지며 발광을 합니다. 그 여우 같은 노인네. 치매인 척하더니 뒤통수를 쳐? 경찰에 신고해. 실종 신고. 아수라장이 된 그 집구석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호호. 나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사모님, 웰컴티 입에 맞으세요? 호텔리어 복장을 한 직원이 공손하게 묻습니다. 네, 향이 아주 좋네요. 같이 준비해드린 마카롱도 드셔보세요.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여기는 실버타운 VIP 라운지. 대리석 바닥이 조명을 받아 반짝거리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맞은편에 앉은 송여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립니다. 언니 축하해. 탈출 성공. 다 송여사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쨍하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립니다. 어때? 질질 짜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러게 말이에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자, 마셔. 오늘 밤은 우리가 접수하는 거야. 와인을 한 모금 머금자 향긋한 포도 향이 입안을 감돕니다. 아들 집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때가 전생처럼 느껴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뷔페 식당에 들어서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없는 게 없습니다. 영양사가 다가와 인사를 합니다. 김영자 회원님, 오늘 입주 첫날이시죠?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튼튼합니다. 네, 그럼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식으로 LA 갈비가 아주 좋습니다. 갈비요? 며느리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어머니, 갈비는 질겨서 이상해요. 나는 보란듯이 접시에 갈비를 산더미처럼 쌌습니다. 내 이빨 튼튼하기만 하다. 자리에 앉아 갈비를 뜯습니다. 육즙이 팡팡 터지고 살살 녹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이게 사는 맛이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상추 씻으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찬밥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만찬입니다. 배불리 먹고 방으로 올라옵니다. 카드키를 대자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립니다. 세상에.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내 방. 킹사이즈 침대에는 하얀 시트가 빳빳하게 깔려 있고
60인치 TV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욕실입니다. 월풀 욕조에 따뜻한 온천수를 가득 받습니다. 옷을 벗고 물속에 몸을 담그니 으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좋다. 진짜 좋다. 뜨거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동안 쌓인 도끼를 빼내는 것 같습니다. 아들 집 북향방의 냉기, 며느리의 독한 말들, 손주의 차가운 눈빛, 모두 물에 씻겨 하수구로 내려갑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잠이 솔솔 옵니다. 이 넓은 침대에서 혼자 자다니 대골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조식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각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최 변호사에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형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들놈이 경찰서랑 동사무소 뒤집고 난리 났다고 연락 왔네요. 실종 신고하겠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신경 끄세요. 난 잘 지냅니다. 프런트로 걸어갑니다. 저기요, 부탁 하나 합시다. 네, 회원님. 말씀하세요. 혹시 박민수, 최수진이라는 사람이 저 찾으러 오면 절대 들이지 마세요. 아, 가족분이신가요? 가족은 무슨 잡상인입니다. 스토커들이에요. 네, 스토커요? 네, 내 돈 노리고 쫓아다니는 질 나쁜 인간들이니까 얼씬도 못하게 하고 경찰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에 특별히 지시해 두겠습니다. 직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남깁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저기 어딘가에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요. 빈집에서 서로 탓하며 싸우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쌤통이다. 나는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제 새로 산 화사한 블라우스가 제법 잘 어울립니다. 김영자, 참 잘했다.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말고 그냥 김영자로 사는 거야.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7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 짜릿한 자유의 맛입니다. 슬리퍼. 실버타운 입주 일주일째.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로 몸을 풀고 점심에는 송여사와 맛집 탐방을 다닙니다. 언니, 여기 편의점 들렀다 가자. 바나나 우유 하나 마셔야겠어. 그래, 나도 목마르던 참이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 2개를 집어듭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갑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옛날 신용카드를 꺼내 리더기에 꽂습니다. 띠링.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차. 놀라서 카드를 뺍니다. 이건 아들 녀석 핸드폰으로 결제 문자가 가는 가족카드입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썼을까? 왜 그래? 잔액 없어? 아니야. 아무것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설마 이거 하나 썼다고 바로 알겠나 싶으면서도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후 2시 로비에서 인터폰이 울립니다. 김영자 회원님, 지금 로비에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뭐라고요?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셔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들 녀석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엄마 내놓으라고. 이 납치범들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갑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 아들 민수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꼴이 가관입니다. 양복 상의는 일부러 풀어 헤친 건지 엉망이고 머리도 산발입니다. 민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듭니다. 와락. 나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습니다. 엄마, 살아계셨군요. 저는 엄마 죽은 줄 알고. 흑흑. 이거 안 나? 숨 막힌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입주민들을 향해 목청을 높입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노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치매래? 아이고 저런. 아들이 효자네. 엄마 찾으려고 저렇게 울고불고.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핸드폰을 치켜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자식들 버리고 50억 들고 도망친 현장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핸드폰 렌즈가 내 얼굴을 정통으로 비춥니다. 이거 안 치워?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내가 며느리 손을 치려 하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야, 보셨죠? 지금 며느리 때리는 거 폭력 성향까지 있다니까요. 인연이 진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발요. 아들이 나를 말리는 척하며 내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합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민수야 아프다. 팔 놔라. 아들이 내 귀에 대고 작게 속삭입니다. 조용히 해. 좋게 말할 때 집으로 가자. 뭐? 돈 내놔. 그 돈 내놓으면 요양원 안 보내고 봐줄게. 소름이 쫙 끼칩니다.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눈빛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미친놈. 너 돈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 그 돈 원래 내 거잖아. 아빠가 나 주라고 번 돈인데 엄마가 왜 써? 너의 아버지가 너 주라고 한 적 없다. 다 내 노후 자금이야. 아, 시끄러워. 빨리 차에 타. 아들이 억지로 내 등을 떠밉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원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당신들 뭐야?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내 어머니 내가 모셔가겠다는데. 아들이 보안 요원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경찰 불러. 다 고소해버릴 거야. 감금죄로.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나를 봅니다. 저 할머니 진짜 치매인가 봐. 아들이 저렇게 애타게 찾는데 그냥 가지. 여론이 아들 쪽으로 기우는 게 느껴집니다. 순간 위축되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때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콧소리를 냅니다. 어머님, 지훈이 생각 안 나세요? 지훈이? 손주 보고 싶다면서요. 지훈이가 할머니 없어져서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요. 거짓말 마라. 걔는 나 냄새난다고 피하던 놈이다. 아니에요. 애가 충격받아서 학교도 안 가요. 할머니 오실 때까지 굶겠대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의 새끼입니다. 지훈이가 밥을 굶는다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정말이냐? 지훈이가 정말 나를 찾아? 그럼요. 애가 뼈만 남았어요. 어머님, 이러지 말고 가서 애부터 살려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저게 연기인가 진심인가 헷갈립니다. 내가 주춤하자 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요. 가서 지훈이 봐요. 아들이 내 팔을 낚아채 질질 끌고 갑니다. 아, 알았다. 잠깐만. 신발 좀 제대로 신고. 빨리 와요. 차 대놨으니까. 아들의 악력에 못 이겨 몸이 휘청거립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에 내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굽니다. 아이고, 내 신발. 신발이 문제야 지금. 타라고. 아들이 회전문 밖으로 나를 밀어냅니다. 밖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고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기 타면 끝입니다. 정말 요양원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안 탄다. 이건 알아. 타라면 타. 노인네가 진짜. 아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내 어깨를 우악스럽게 구겨 넣으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며느리가 잠시 멈춰섭니다. 나는 차 문을 잡고 버티며 고개를 돌립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 시력이 아직 쓸만합니다. 화면 글씨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성공했어. 늙은이 낚였어. 키읔키읔키읔 지금 데려감. 돈 굳었네. 수고했어 자기야. 답장은 아마 아들놈 친구나 도박판 꾼이겠지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팅하고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이 밥을 굶어. 다 개수작이었습니다. 손주 핑계로 나를 낚아서 돈을 뺏으려는 저열한 사기극. 마지막 남은 연민한 조각이 바사삭 부서집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눈에서 눈물 대신 불꽃이 튑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칩니다. 아들이 내 머리를 누르며 차에 태우려는 찰나 내가 있는 힘껏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퍽! 아!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뜁니다. 그 틈을 타 잡힌 팔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섭니다. 안 탄다. 내가 미쳤다고 거길 타냐. 이 노망난 할망구가. 아들이 눈을 까뒤집고 달려듭니다.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제는 연기고 뭐고 없습니다. 완전히 미친 개입니다. 나는 벗겨진 슬리퍼를 집어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두릅니다. 짝! 누구 보고 할망구야. 내가 내 어미다. 이 호로 자식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떡 벌립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돌잖아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소리칩니다. 찍어. 마음대로 찍어봐라. 내년 속셈 내가 모를 줄 아냐. 나는 며느리를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지훈이 핑계대지 마라. 애 팔아서 시어머니 등쳐먹으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진실만. 진실? 웃기고 자빠졌네. 너 방금 문자 보낸 거 내가 다 봤다. 네. 늙은이 낚였다고? 돈 굳었다고?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는 바닥에 버티고 서서 고함을 지릅니다. 보안 요원. 경찰 불러요. 당장. 실버타운 입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아들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합니다. 아마 미리 준비해온 가짜 진단서나 위임장이겠지요. 이거 안 봐? 법적 보호자는 나야. 강제로라도 태워. 아들이 다시 내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누군가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최 변호사입니다. 그의 손에 웬 커다란 스피커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단짝 속여사가 골프채를 들고 뛰어옵니다. 어떤 놈이 우리 언니 건드려. 다 대가리를 깨버릴라.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들을 노려봅니다. 끝났다. 박민수. 넌 오늘 제삿날이다. 거기 꼼짝 마라. 최 변호사의 호통 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들 민수가 흠칫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뭐야? 당신은 누군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가정사? 웃기고 있네. 이건 범죄 현장이다. 최 변호사가 들고 있던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조작하며 외칩니다. 다들 귀 열고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이놈들이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페류나인지. 형수님이 그날 밤 문틈으로 떨면서 녹음한 파일입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기야, 근데 엄마 돈 언제 주실까?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몰라, 늙은이가 고집이 세서.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이어서 아들 녀석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거 꺼. 당장 꺼. 아들이 스피커를 발로 차려 하자 송 여사가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붕. 어딜 건드려. 발목 분질러 줄까? 송 여사의 살벌한 기세에 아들이 주춤합니다.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요양병원 알아보는 중이니까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받아주는 데 있대. 정말? 엄마 보내버리게? 응, 폐쇄병동 싼 데 있어. 거기 처박아 두고 인감 도장만 뺏으면 돼.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요양원에 가두고 돈을 빼서? 짐승만도 못한 것들. 입주민들이 경악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그때 며느리 손에 들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폭주합니다. 띠링, 띠링, 띠링.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헐 대박. 페류나 인증이네. 할머니 치매 아니었어? 소름 돋는다. 경찰 신고해. 저것들 잡아넣어. 어떡해. 며느리가 황급히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려 합니다. 내가 다가가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왜 꺼? 계속 찍어라. 내들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저 고소할 거예요. 고소? 그래, 잘 나왔다. 최 변호사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 얼굴에 던집니다. 착! 이게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장이다.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넣었다. 뭐라고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너 콩밥 좀 먹어야겠다. 최 변호사의 서슬 퍼런 말에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이거 다 불법 녹취야. 증거 능력 없어. 불법? 내 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떠든 거 내가 내 귀로 듣고 녹음했다. 그게 왜 불법이냐? 내가 쏘아붙이자 아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위용. 경찰이다. 경찰이 왔다.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로비로 뛰어들어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 요원이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입주민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경찰을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꿉니다.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경찰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별일 아니에요.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집에 모셔가려던 겁니다. 치매요? 네, 오해가 좀 있었네요. 가족끼리 말다툼한 건데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관이 나를 쳐다봅니다. 할머니, 이분 말씀이 맞습니까? 가족분이세요? 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똑바로 섭니다. 그리고 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아들이 펄쩍 뜁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민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내 아들 박민수는 49세 때 제 아비 따라 죽었습니다. 엄마, 나는 경찰관을 보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주거를 침입한 스토커입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주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그리고 저 여자가 내 얼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처벌 원합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경찰관의 눈빛이 변합니다. 선생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패 부리시는 거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아들의 팔을 잡습니다. 이거나 내가 아들이라니까.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도 폭행, 협박은 처벌받습니다. 더 난동 부리시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아, 안 돼. 나 사업해야 해. 경찰서 가면 안 돼. 아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돈 욕심나서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 나를 차에 구겨 넣으려던 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참한 꼴입니다. 여보, 당신도 빌어. 빨리. 아들이 며느리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며느리도 엉겁결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지훈이 봐서라도. 또 지훈이 타령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용서? 너희가 요양원 팜플렛에 형광펜 칠할 때 내 용서도 같이 지웠다. 엄마, 진짜 요양원 보내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닥쳐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폐쇄병동에 처박으라고 했지? 그건 더 들을 가치도 없다. 데려가세요. 내가 고개를 돌리자 경찰관들이 아들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로비에 울립니다. 으앙. 안 돼. 이거 풀어.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갑니다. 며느리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경찰관에게 매달립니다. 잠깐만요. 전 아니에요. 남편이 시켜서 한 거라고요. 서가서 말씀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두 사람이 회전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자 송 여사가 얼른 부축합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아. 다 끝났네. 최 변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 떨어질 겁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최 변호사.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영식이 형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으면 저놈 벼락을 맞았을 겁니다. 로비에 있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옵니다. 아이고, 여사님.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오해했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자식이 원수라더니. 이제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사람들이 내 등을 토닥여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짝짝짝.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여사님 파이팅. 나는 눈물을 훔치며 웃어 보입니다. 송 여사가 내 손을 꽉 잡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멋있었어. 슬리퍼로 따기 때릴 때 내가 다 짜릿하더라. 그러게, 내 팔힘이 아직 쓸만하네. 벗겨졌던 슬리퍼 한 짝을 찾아 신습니다. 발에 딱 맞습니다. 이제야 중심이 잡히는 기분입니다. 올라가자. 가서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자. 그래, 가자. 최 변호사, 송 여사, 그리고 나. 우리 셋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경찰차가 멀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 차에 내 지난 40년의 희로애락이 썩은 살점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아프지만 개운합니다. 이제 나는 박민수의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 김영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갑니다. 내 인생도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내 인생 농사 대박 나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버타운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으차, 오늘도 살아있네, 김영자.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핀 검버섯도 옅어진 것 같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피트니스 센터로 내려갑니다. 송 여사가 벌써 와서 매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언니, 빨리 와. 강사님 들어오신다. 아이고, 송 여사는 체력도 좋아. 벌써 몸 다 풀었어? 그럼 오늘 요가 동작 어려운 거 배운대. 긴장해. 젊은 요가 강사가 들어와 인사를 합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늘립니다. 예전 같으면 무릎 아파서 비명부터 질렀겠지만 꾸준히 관리받은 덕분에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회원님, 자세 너무 좋으세요. 20대 같아요. 호호호, 선생님도 참. 비행기 태우지 말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침입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 강당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드레스를 차려입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납니다. 할 수 있어. 연습한 대로만 하자. 건반 위에 손을 올립니다. 사랑의 기쁜 멜로디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중간에 손가락이 살짝 꼬여 삑소리가 났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로 넘깁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짝짝짝짝. 브라보. 김영자 최고. 맨 앞줄에서 송 여사가 꽃다발을 들고 환호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입주민들이 에워쌉니다. 어머, 여사님. 언제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1년 됐어요. 70평생 처음 쳐봤는데 재밌네요. 손가락이 안 굳으셨어. 대단해요. 내가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평생 밥하고 빨래하느라 거칠어진 손이 이제야 제 할 일을 찾은 기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송 여사와 라운지에서 차를 마십니다. 송 여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최 변호사 양반이 그러는데 언니 아들놈 말이야. 아들 얘기가 나오자 찻잔을 든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놈이 왜? 쫄딱 망했대.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월세방도 빼앗기고 찜질방 전전한다더라. 사업한답시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나봐. 아주 개털됐대. 며느리는? 그 여우 같은 게 가만히 있겠어? 돈 떨어지자마자 이혼 소송 걸고 위자료 챙겨서 도망갔대. 손주는 데려가고 애 데리고 잠적했대. 아들놈은 지금 공사판에서 일용직 뛴다던데. 괜찮아? 송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핍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인과응보다. 그래도 핏줄인데 마음 안 아파? 아니, 하나도 안 아파. 걔는 1년 전에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놈이야. 독하다, 독해. 우리 언니 진짜 다 됐네. 동정심도 사치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나는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나 봐라. 이게 뭐야? 기부증서? 내 재산 일부 떼서 독거노인 재단에 기부했다. 오메, 1억이나? 아깝지 않아?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 밥값이라도 하라고 냈다. 내 아들놈 빚 갚아주느니 이게 100배 낫지. 멋지다, 김영자. 진짜 존경한다. 송 여사가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친구들과 관광버스를 대절해 단풍놀이를 가는 날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라이. 버스 안은 수학여행 가는 여고생들처럼 시끌벅적합니다. 형형색색 등산복을 입은 우리가 내장산 입구에 내립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와, 진짜 예쁘다. 언니 여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김치, 치즈, 낙엽을 뿌리며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산을 오릅니다. 내려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이모,
여기 알감자랑 핫바, 호두과자 주세요. 우리는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간식을 펼쳐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알감자를 입에 넣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게 꿀맛입니다. 아, 맛있다. 이게 사는 맛이지.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휴게소에 가면 아들, 며느리, 손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나는 맹물만 마셨었습니다. 비싼 거 시키면 눈치 보일까봐 가장 싼 우동 한 그릇으로 때우곤 했었지요. 언니, 왜 안 먹고 멍하니 있어? 송 여사가 핫바를 내 입에 쑥 밀어넣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많이 먹어. 우리 돈 많잖아. 다 사 먹어. 그래. 다 먹자. 배 터지게 먹자. 나는 케첩 바른 핫바를 크게 한 입 베어 뭅니다. 입가에 소스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하. 너무 맛있다. 친구들과 배를 잡고 웃습니다. 눈가에 맺힌 게 웃음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저녁. 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은 해가 빌딩 숲 사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헤이즐넛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먼저 간 남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지? 당신도 거기서 보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남편이 쓰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돈, 자식 놈한테 안 뺏기고 나를 위해 쓰고 있어. 미안해하지 않을게. 이게 당신도 바라는 걸 테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아래층 산책로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는 꼬부랑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 옆에서 중년의 딸이 핸드폰만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엄마, 빨리 좀 걸어. 나 바빠. 할머니가 쩔쩔매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1년 전 내 모습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만약 그때 최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송 여사를 보고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느 요양원 침대에 묶여 천장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난간에 기대어 섭니다. 마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응시하듯 정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립니다. 자식 농사요?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흉년 들면 남는 건 빚뿐이에요. 바람이 내 옷자락을 흔듭니다. 내 인생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는 활짝 웃어 보입니다. 주름진 눈가에 행복이 가득 찹니다. 저처럼요. 내 돈 내가 쓰고 내 인생 내가 즐기세요. 그게 남은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 불이 환하게 켜진 내 방, 나만의 성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내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하게 밤 공기를 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 김영자입니다. 자식은 남이다. 내 돈 내가 쓰고 죽는 게 복수다. 오늘 김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묵직하게 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냉대와 배신뿐이었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밥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보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빛나는 나 자신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